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혹시 밤마다 등이 가려워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손이 닿지 않는 등 한복판이 간질간질해서 벽에 등을 비비거나 가족에게 긁어달라고 부탁하신 경험 말입니다. 그냥 노화나 단순한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등 가려움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몸속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고민을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등 가려움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불편했던 가려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긁을수록 더 가려운 이유. 등이 가려우면 본능적으로 긁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긁으면 잠깐은 시원하다가도 곧 더 가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마치 몸의 경보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외부 자극이 있으면 히스타민이 분비되어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긁으면 긁을수록 이 히스타민이 더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려움증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계속 긁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또 가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회복력도 떨어져서 작은 상처도 오래갑니다. 박영희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6개월 전부터 등 한가운데가 심하게 가려워서 밤마다 벽에 등을 비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긁다가 피가 나기도 했고 그러면 또 그 부분이 아물면서 가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분은 딸의 권유로 피부과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세한 문진을 해보니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소화불량이 심해졌고 식욕도 떨어져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필수 영양소들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서 피부 감각이 예민해지고 가려움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비타민 B 복합체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위장 건강을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또한 긁는 대신 차가운 수건으로 살짝 눌러주거나 가려운 부위를 두드려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2주 정도 지나자 가려움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에 잠을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등의 상처도 말끔히 아물었어요. 무엇보다 소화불량도 함께 좋아져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향상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등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균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능과 영양 상태는 피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무작정 긁는 것보다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 건강과 영양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적절히 보충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가려울 때는 긁는 대신 차가운 찜질을 하거나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등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려운지 일기처럼 기록해두세요. 그리고 영양제 복용이나 위장 건강검진을 통해 몸속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세가 만드는 의외의 가려움. 여러분은 척추나 자세와 등 가려움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등이 가려울 수 있어요. 우리 척추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이 지나갑니다. 자세가 틀어지거나 근육이 긴장하면 이 신경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 피부 감각이 예민해져서 가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해당 부위의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던 자세나 동작도 나이가 들면 몸에 부담을 주게 되어요. 작은 자세 습관 하나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종수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은퇴 후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화분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꽃을 손보는 일을 즐겨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정원 일을 하고 나면 등 중간 부분이 간질간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꽃가루나 흙먼지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깨끗이 씻어도 가려움은 계속됐고 심지어 정원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등이 불편했습니다. 가려운 부위를 보니 어깨뼈 사이 정도였는데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더욱 답답했어요. 며느리의 권유로 정형외과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목뼈와 허리뼈가 살짝 틀어져 있었어요. 특히 목뼈 4번과 5번 사이, 그리고 허리뼈 2번과 3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정원 일을 할 때 구부린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 척추에 부담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주변 근육들이 경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직된 근육이 신경을 압박하면서 해당 부위의 피부 감각에 이상이 생긴 거죠. 치료는 물리치료와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병행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물리치료실에서 전기자극 치료와 온열 치료를 받았고 집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과 어깨, 허리 스트레칭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정원 일을 할 때는 중간중간 허리를 펴고 목을 돌려주는 동작을 넣었고 한 번에 너무 오래 하지 않고 30분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또한 낮은 화분은 의자에 앉아서 관리하고 높은 곳은 긴 도구를 사용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했어요. 3주 정도 지나자 등의 간질거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정원 일을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무엇보다 전반적인 어깨 결림과 목 뻣뻣함도 함께 좋아져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등 가려움은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자세나 동작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생활 속에서 어떤 자세를 오래 취하는지, 어떤 동작을 반복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은 생활 속 작은 자세부터 교정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고 틈틈이 목과 어깨를 풀어주세요. 또한 허리와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의자 높이나 작업 환경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정원 일이나 청소, 요리 같은 일상 활동을 할 때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소화기관이 보내는 신호. 등과 소화기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의 장기들은 신경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이나 비장,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등 쪽 근육이 예민해져서 가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를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장 기관에 문제가 있는데 그와 연결된 피부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화불량이 반복될 때 등이 근질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한 소화기능이 떨어지면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어서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피부 재생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져서 가려움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김도연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건강하게 지내오셨는데 몇 개월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면서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소화불량과 함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밤이 되면 어깨와 등 사이가 심하게 가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어깨뼈 아래쪽이 가장 심했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식사 후부터 시작되어서 새벽까지 지속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피부과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분은 소화불량과 가려움이 동시에 생긴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과를 먼저 찾아가게 됐습니다. 의사는 상세한 병력 청취 후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약간 높았고 담낭에 작은 결석이 몇 개 발견됐어요. 또한 위 내시경 검사에서 만성 위염 소견도 보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간과 담낭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불량이 생긴 것이고 이로 인한 연관통이 등 가려움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간과 담낭 부위의 신경이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치료는 먼저 소화기 기능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위산 억제제와 소화효소제를 처방받았고 담석 관리를 위한 약물도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식습관의 변화였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적게 먹고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30분 정도는 가볍게 산책을 했어요. 2주 정도 지나자 소화불량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등의 가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저녁 식사 후에도 등이 가렵지 않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간 기능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소화기관과 피부는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연고를 바르는 것보다는 소화기 건강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해결책은 소화기 건강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위와 간의 부담이 덜 가는 식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소화불량과 함께 등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피부과보다는 내과 검진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드시고 과식을 피하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몸속 변화가 알려주는 경고. 등 가려움은 때로는 더 큰 건강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신장이나 간, 갑상선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체질 변화, 예를 들어 갱년기나 갑상선 기능 변화도 피부 민감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변화들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문제로 오해하기 쉬워요. 또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독소가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런 독소들이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뇨병이나 간 질환이 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명자님이라는 66세 어르신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몸에 여러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안면홍조나 불면증 같은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들은 호르몬 치료로 많이 좋아졌는데 한 가지 이상한 증상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바로 등 가운데 부분이 자주 가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가렵다가도 저절로 괜찮아졌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려워졌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과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피부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알레르기 검사도 해봤지만 특별히 반응하는 알레르겐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단순 접촉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크다며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줬어요. 하지만 연고를 발라도 일시적으로만 좋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TSH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T3, T4 호르몬 수치는 낮았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져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해줬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은 피부 재생과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부의 방어 기능이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갑상선 호르몬 보충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용량을 늘려갔어요. 갑상선 치료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6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등의 가려움이 점점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덜 건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갑상선 치료 후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만성적으로 느끼던 피로감이 줄어들고 추위를 많이 타던 것도 개선됐어요.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등 가려움은 때로는 몸속 깊은 곳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해결책은 정기검진과 혈액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갑상선, 간, 신장 기능과 같은 주요 장기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작은 불편함이라도 오래 지속된다면 놓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 가려움이 오래 지속되면 혈액 검사와 장기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체질 변화기에 들어섰다면 건강검진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시길 권합니다. 5번째 이야기, 수분과 영양 불균형.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원인은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바로 수분 부족과 영양 불균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물을 적게 마시게 됩니다. 또한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피부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나 비타민 E 같은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또한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부족해도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가려워질 수 있어요. 수분 부족은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노폐물 배출도 잘 안 됩니다. 당연히 피부도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죠. 윤정호님이라는 70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커피나 차는 자주 드셨지만 순수한 물은 하루에 한두 컵 정도만 마시는 정도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변비가 심해졌고 소변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전부터는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어요. 특히 등과 팔, 다리가 심했는데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피부를 보니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고 긁은 자국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피부과에서는 노인성 건조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습제를 처방받아 발랐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며느리가 수분 섭취 부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권유로 하루 수분 섭취량을 측정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커피와 차를 포함해도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이 500ml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성인 남성 권장량의 4분의 1 수준이었죠. 의사와 상담한 결과 극심한 탈수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혈액 농도가 정상보다 높았고 신장 기능 수치도 약간 나빠져 있었어요. 수분 부족이 오래 지속되면서 몸 전체에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즉시 수분 보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기 어려워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루 목표량을 1.5리터로 잡고 200ml씩 나누어서 8번에 걸쳐 마셨습니다. 물만 마시면 심심해하셔서 레몬을 조금 넣거나 보리차를 우려서 마시기도 했어요. 또한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도 함께 섭취했습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것들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됐어요. 동시에 영양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 아연 수치가 낮았어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고 견과류와 씨앗류도 조금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샤워 후 관리도 바꿨어요.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씻지 않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한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랐습니다. 특히 가려운 부위에는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했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린 지 일주일 만에 변비가 좋아졌고 2주 후에는 소변량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가장 중요한 가려움증은 3주 정도 지나자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에 가려워서 잠을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피부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각질이 줄어들고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혈액 농도와 신장 기능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됐어요. 무엇보다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성적으로 느끼던 피로감이 줄어들고 집중력도 좋아졌어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자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등 가려움의 해결책은 때로는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적절한 보습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관리법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6-8잔 정도의 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마시시고 샤워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시고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것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등 가려움의 5가지 원인은 어떠셨나요? 단순한 피부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위장 건강과 영양 상태, 척추와 자세, 소화기관의 상태, 갑상선이나 신장 같은 중요 장기들의 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수분과 영양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불편함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단순히 증상만 덮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시며 정기검진을 통해 몸의 상태를 챙겨보세요. 그러면 불편했던 가려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욱 좋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